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천병원 김상무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여러 시간에서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쪽에 생기는 병이죠. 팔꿈치의 안쪽이 생기면 브로크 엘보, 바깥쪽이 생기면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측 상관염이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팔꿈치 여기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염증이 되는데 ECRB 릴리즈라고 이야기해요. 한글 이름은 좀 더 복잡해요. 단요측 수근신근 유리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염증이 있는 퇴행성 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술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힘줄을 다시 꿰매주는 거죠. 꿰매주는 과정에서 뼈에다가 다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반으로 꿰매는 방법이 있고 나사못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사못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나사못에 그냥 실이 달려 있거든요. 실을 다시 힘줄에다가 꿰매주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뼈에다 구멍을 뚫어요. 조그맣게 염증을 제거하고 나면은 아무리 염증 조직은 피가 안 나기 때문에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게 하는 그런 드릴링이라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적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째서 하는 개방적 수술적 방법이 있고요.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관절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이 좋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방적인 방법은 고식적인 방법이죠. 인대 부위, 힘줄 안 좋은 부위에다가 째게 되고 그 위에서 염증을 제거해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죠. 관절경적인 방법은 구멍을 한 3-4개를 내요. 3-4개를 내서 염증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개방적인 방법의 단점은 상처가 좀 난다는 게 단점이죠. 가장 큰 게 관절경적으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 내부에 있는 병변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점은 있죠. 염증을 많이 째기 때문에 염증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봐서 염증을 다 제거해 준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염증이 많이 커가지고 염증을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공간이 많이 남겠죠. 공간이 남을 때는 뭔가 꿰매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힘줄이나 근육을 다시 봉합해주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못도 박을 수 있죠. 뼈에다 구멍 뚫을 수 있는 장점까지 해서 개방적인 방법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죠. 이상하죠? 원래 관절경직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관절경적으로 하는 방법의 장점은 상처가 작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관절 내부에 있는 병변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 내부에 활액막염이 꽤 있다든지 아니면 추벽이 있습니다. 팔꿈치에도 추벽이 있어요. 추벽을 제거해주고 활액막염 제거해주고 더불어서 연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반면 단점은 모든 염증이 제거가 힘들어요. 관절경적으로 보는 것은 내부에 있는 병변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을 때는 다 제거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염증을 다 제거했는데 병변의 부위가 컸을 때 이 부위를 다시 봉합해 주는 게 안 돼요. 관절경적으로는 봉합해 주는 방법이 쉽지가 않고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사못 박는 것이 힘들죠. 또 뼈에다가 드릴링, 뼈에 구멍을 뚫어서 좋은 피가 나게 해주는 그런 드릴링의 방법도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관절경적인 방법은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많죠. 개방적인 방법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팔꿈치, 엘보, 테니스 엘보 수술은 관절경적보다는 개방적인 방법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관절경적 사진이랑 개방적으로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영상과 사진을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절경 수술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경 수술할 때는 팔꿈치는 특히나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주의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잘 해야 됩니다. 조그만 바늘로 찔러보고 그 다음에 몽뚱한 모스키트로 벌려가지고 우리가 여러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연골의 상태라든지 추벽 그리고 관절염의 상태, 뼈 조각이 혹시 굴러다니지 않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 수술할 때는 외측 관절낭의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요측 수근 신전근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염증을 제거하는지는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관절경직을 하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보고 노련하게 잘 해야 되겠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6세 남자
1년간의 팔꿈치 통증이 있었고요. 사무직입니다. 골프를 많이 좋아하세요. 팔꿈치가 아파서 테니스 엘보로 주사를 10번 맞았어요. 10번 맞고 충격파도 10번 해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천병원을 방문하셨고요. MRI 보면 이 염증이 꽤 심하죠. 어이구 여기는 뭐 허옇게 이 정도까지가 다 염증이고 심해요. 꽤 많은 염증이다. 이 정도. 또 여기도 MRI 영상 보니까 염증이 꽤 심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안 되면은 MRI를 빨리 찍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오픈 ECRB 릴리즈, 이거를 뭐 개방적 단뇨측 수근심근 유리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절경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서 염증을 제거를 다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양쪽 수술을 하시는데요. 양쪽 팔꿈치가 아파서 5년은 간격으로 양쪽 수술을 하신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40세 여자. 먼저 왼쪽이 아팠습니다. 팔꿈치 통증 1년, 주사 아주 많이 맞았고요. 열감도 있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MRI 보니까 역시 염증이 심해요. 이 정도 염증이 심하고 여기도 심하고 그래서 이분 수술을 했는데요. 왼쪽은 관절경적으로 수술했습니다. 관절경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활액막 절제술을 합니다. 안 좋은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을 활액막 절제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관절경적으로 단뇨측 수근심근 유리술 염증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죠. 관절경 수술 사진을 보면 연골 상태 같은 걸 다 확인을 하고 추벽도 다 확인을 하고 활액막 안 좋은 거를 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빨갛게 안 좋은 것들을 이 사진 한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염증을 우리가 보면 좀 누렇게 생겼죠. 이런 경우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가 잘 통하는 부위는 이렇게 누렇게 안 보여요. 염증이 있는 분 누렇고 조직이 좀 이렇게 너블너블하게 약해요. 흐느적거리고 쭉쭉 당겨보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염증이 있는 조직 요만큼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조직들도 다 같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관절 내 이상이 없는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왼쪽 팔꿈치는 관절경적으로 염증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 수술 5년 뒤에는 오른쪽이 아파졌어요.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오셨는데요. 주사 충격파를 아주 많이 맞으셨어요. 그런데 팔꿈치가 아프니까 아이고야 이제는 어깨까지 아프다, 어깨까지 아파서 못 살겠다 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MRI 보니까 역시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요 관절경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했습니다. 개방적으로 단뇨측 수근심근 유리술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꽤 있는 부위에는 염증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 공간만큼 비잖아요. 비는 공간은 나사못으로 힘줄을 봉합을 했습니다. 나사못을 여기다가 이걸 바로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아요. 고정을 시키게 되고 여기에 실이 있거든요. 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힘줄을 당겨서 봉합을 해주는 방법이 나사못 힘줄 봉합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개방적 수술하고 힘줄 봉합술까지 하고 왼쪽은 관절경적으로 염증 제거 수술을 양쪽 수술을 5년 간격으로 다 하신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테니스 엘보 외측 상가임 수술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이해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